정세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에게 좀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역대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재수 신임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결국 야3당 이 해임 건의안을 지난 토요일에 통과시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국정감사 보이콧에다가 국회의장을 형사고발까지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청와대에도 해임 건의안 수용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자, 야당이 던진 이 해임이란 공을 되받아친 청와대와 여당. 그렇다면 야당의 다음 대응책은 뭘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새벽에 통과가 된 거죠? 네?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자정이 넘어서서 통과가 된 거죠. 사수 변경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해임안 통과까지 상황이 꽤나 복잡하던데 제 정리가 맞나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본회의는 금요일에 열렸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한테 무제한 발언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필리버스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정이 넘어가자 정세균 의장이 본회의의 차수를 변경해서 차수가 변경됐으니 해임 결의안부터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해임안이 처리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새누리당은 그렇게 차수를 변경해서 다시 본회의 열려면 여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종이 한 장 달랑 보내고서는 차수를 변경해버렸다. 이건 직권 남용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협의예요. 과거에 해왔던 일상적 협의가, 소위 말하면 의장이 차수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 이것을 협의라고 인정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합의가 아니고 협의라고 써 있는 것은, 이 의장이 이제는 저 차수를 12시가 넘어갔는데 의안을 다 해결하지 못했으니 차수를 변경한다 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사실은 이제 통보성 협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 여당이 혹은 야당이 나는 동의할 수 없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협의를 끝낸 것으로 봐서 그냥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소위 합헌 판결 판례에도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군요. 합의가 아니라 협의이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제가 한 가지 더, 더군다나 차수 변경하게 한 원인 제공이 바로 새누리당의 필리밥스터, 또 국무위원들의 필리버스터 때문 아닙니까? 필리밥스터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국무위원들 밥 먹고 하게 하자고, 의사 진행을 중단시켜 놓고서 40분을 떠들고, 또 그래서 결국은 30분을 밥 시간을 줬죠. 그러니까 또 본인들이 의총한다고 시간을 끌어서 오전 2시간, 오후 30분 알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연시켜 놓고 할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차수 변경했더니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또 정치 공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집권당 태도 맞나 싶을 정도의 좀 옹색한 주장들입니다. 옹색한 주장. 근데 어제 밤에 열린 그 새누리당 의총에서 이런 녹음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답니다. 뭐냐면 정세균 의장이 마이크 켜져 있는 걸 모르고서 이제 한 말이라고 해요. 이런 말입니다.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나.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 이런 발언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하고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안 해준다고 해서 지금 흠결도 없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생사람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이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그리고 또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이 불러서 그거 해임 건의안 꼭 해야 돼? 저한테 그러셨어요. 의장이요? 정세균 의장이요? 그렇죠. 해임 건의안을 꼭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해야 됩니다. 우리 당 의총 결정 사항입니다. 하니까 이거 시끄러질 텐데,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같은 거 하나 받고 좀 협치를 좀 하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정을 해보려고 하셨던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무슨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조정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다. 세월호나 어버이연합을 야당이 받고 여당이 불리한 해임 건의안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신 것은 오히려 조정자 역할을 하신 거지. 그게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야가 하나씩 서로 주고받는 협상을 해서
해임 건의안으로 극한 정국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정세균 의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중립성 위반의 증거가 아니라 조종자 역할을 하려고 조정의 했던 증거다. 그 증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맨입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뭔가 대가를 바라고 흥정하려고 한 거다라고 지금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 그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낸 주체는 저고 예. 저는 처음부터 무슨 뭐 세월호나 어버이연합하고 이렇게 교환할 생각이 원래 없었고요.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고 또 정세균 의장도 이왕이면 너무 극한적인 대결하지 말고 서로 재활을 해봐라 이렇게 권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정진석 대표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갑자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게 아니라 이런 조정 작업을 계속 해왔다. 의장께서 자기가 그런 조정을 해보려고 했다 예. 하는 얘기를 아마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사담으로 하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은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지금 형사 고발까지 검토를 한답니다. 이건 폭거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해임 건의안 자체를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는 정치 공세죠. 근데 저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정치 공세는 중단하고 여야가 싸워야지 왜 자꾸 좀 국회의장 가지고 그렇게 괴롭혀서 그렇다고 뭐가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해임안 처리 과정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때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됐고 예. 개표도 정상적으로 됐고요. 또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방해했던 건데 그것을 국회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차수를 변경해서 예. 문제없이 진행이 됐죠.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다. 그럼요. 어떻게 집권당이 그 의사진행 방해를 그렇게 졸렬한 방식으로 계속 다 생중계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식의 의사진행 방해를 한 것이 오히려 사실은 또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저희가 더 이상 문제 삼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저쪽에서 역공세를 펴는 것이죠. 네. 여하튼 청와대에서는요. 지금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비상시국의 해임 건의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은 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건 유감이다. 네.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해임 건의안?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죠.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법에 정해진 또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역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부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민의를 거부하고 일방 독주한 그런 오만한 불통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섭죠. 지금 더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뻗대시는 게.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요. 전 명백히 그런 태도지 어떻게 국회에서 어쨌든 160명 가까운 찬성표를 통해서 통과된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청와대나 여당 쪽에선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국회 다수의 어떤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당 측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좀 반론을 드리자면 김재수 농림부 장관 어쨌든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임명되고 이제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을 해보기도 전에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은 이거는 맞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충분한 요건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형식 논리고요. 우리가 청문회 때부터 일관되게 사실은 이분이 내정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부적격자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채택이 됐어요. 의문은 아니지만 저도 국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시라면 좀 고민을 해보셨어야지 너희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그냥 일방통행하시니까 이 김재수 후보자가 좀 이제 장관이시죠. 이분이 93평 아파트에 1억 9천의 전세금을 내고 7년씩이나 한 푼의 인상 없이 살아왔다는 것. 그러면서 본인이 흙수저여서 국회에서 당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게 장관으로서 과연 적합합니까? 저는 일하는 거 좀 보고해주자.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만 사실은 그 정도면 이제 국민들에게 심판받은 겁니다. 네. 우상호 원내대표님, 그나저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오늘부터 국감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보이콧 참석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제 조건은 정의장 사퇴하고 야당도 사과하라는 건데 네. 이 전제 조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감 시작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회의장 사퇴 장관은 그냥 임명 가고 국회의장만 사퇴하라는 주장이 이게 어떻게 타당하긴 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공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거듭하면 어떻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 집권당이 어떻게 민생국감을 보이콧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야당 시절에 국회 일정을 가끔 보이콧하면 민생 발목 잡기다, 국정 발목 잡기다 이렇게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그러면 역으로 새누리당이 이번에 국감에 안 들어오시면 민생 발목 잡기, 대통령의 국정 발목 잡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집권당다운 의연함 이걸 보여주고 좀 책임감 있게 민생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빼고 야당끼리라도 일단은 국감 시작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증인들, 기관들이 지금 다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좀 서운하더라도 이미 산하기관들이 다 돈 몇천만씩 들여서 시설 개보수해서 또 국감 준비를 다 끝내놨는데 당일날 안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해임 건의안에 따르는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별도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런 질문으로 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사표 낸 지 25일 만이죠.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청와대가 왜 갑자기 사표를 수리했을까를 놓고 이번 주 국감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혹시라도 국감에 이석수 감찰관을 야당이 불러내가지고 이런저런 거 질문하지 않을까. 뭐 미르재단이니 K스포츠니. 정말로 불러낼 생각이셨어요? 아니 그것은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었어. 기관 증인이었어요. 이미 채택이 돼 있었습니다. 이미 돼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하다 이분이 사표 냈을 적에는 우병우 수석과 균형을 맞추려고 말하자면 이석수 사표는 수리하고 우병우 씨만 남겨두면 이게 국민적으로 비판이 생길 것 같으니까 사표 수리 안 하다가 기관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또 혹시 무슨 이상한 발언을 할까봐 얼른 수리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잔수를 두니까 왜 이렇게 꼼수를 하지 청와대가 뭐 이런 게 좀 사실 좀 답답하죠. 왜 이렇게 꼼수를 두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봐도 그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표를 처음부터 수리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요. 여당이 참석 안 하고 만약 국감이 진행된다면 이게 상당히 긴 빠진 국감이 될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국감 기대하지는 않을 텐데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웬만하면